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감정평가 2차 시험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공부를 하는 과목 자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런 공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험 2차 시험 처음 준비할 때부터 함께 만나서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제 관리반이라는 걸 구상을 해서 만들었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맞죠? 저희가 스타팅한 멤버들이 전부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자, 먼저 소개 먼저 간단하게.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2년 차로 합격하게 된 29살 이우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33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26살 김남솔입니다. 저는 2년 3개월 공부했습니다. 공부 기간이 대체로 짧아요. 네. 짧은 뭐 이유는 뭐 일단 열심히 한 건 당연한 거겠고,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이제 높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이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처음에 우리 시험 들어와서 2차 실무 이론 법규라는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우선 책의 두께부터 보고 일단 놀랐고요. 이거를 어떻게 1년 만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라는 생각 때문에 압박감이 너무 컸습니다. 네. 네, 우선 공부량이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막막함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암기를 또 제가 자신이 없는데 암기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부담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주관식으로 답안지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잘해서 답안에 필요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해의 깊이를 쌓아야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대부분 이제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2차 시험 이제 다음에 많이들 보니까 1년이라는 기간 안에 공부를 하기에는 사실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가지수를 정했죠. 네. 암기를 해야 되는 가지수를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이제 한 놈만 패라. 이제 이것만 해라. 라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법규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순서를 1번부터 10번까지 우선적으로 이제 무엇이든 좋으니까 암기하기 편한 거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서 그것만 암기를 했죠. 누적적으로 이제 그것만 암기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만 암기를 하라고 하면 양은 이만큼인데 정말 많은데 요것만 하라고 하니까 좀 불안하지 않았나요, 그때? 전 처음에는 정말 양이 많은 거를 알고 시작을 했는데 도승환 평가사님께서 요 정도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솔직히 처음엔 이게 맞나? 나머지는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치만 이제 평가사님께서 계속 2주에 한 번씩 체크도 해주시고 계속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만 가도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먼저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만 하라고 하시지? 하면서 평가사님 이거 더 외우면 안 될까요? 했는데 욕심을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마라톤인데 그냥 처음부터 단거리 스프린터처럼 치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험이 또 장기 레이스인 거를 기억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페이스메이커처럼 딱 여기서는 이만큼만 하되 이런 길을 내가 다 알려줄게 하고 평가사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냥 믿고 따라갔더니 합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믿고 따르는 데에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라고 하면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왜냐면 요게 완전히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불안하니까 이것만 해도 되나? 다른 걸 계속해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2주 후에 딱 만나서 이거 했어 안 했어 딱 물어보면 티가 납니다. 한 사람들은 결과가 요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했어? 맞죠? 자주 얘기했었는데 이게 됐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그러면 다시
다시. 그래서 결국엔 순서대로 그걸 다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다시 해서 결국엔 순서대로 다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10개씩 우리가 끊었단 말이에요. 10개 끊고 5개 끊고 5개 더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는데 10개만 외웠을 때 이제 외우는 암기수가 굉장히 제한된 거죠. 네. 그렇게 10개만 외우면 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짧게 외웠을 때. 사실 10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숫자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계속 끝까지 암기하려고 이해도 하면서 암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10개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개만 먼저 해놓으시고 이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다음번 암기, 다음번 공부 내용에 이게 결국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단계별로 공부가 순서가 있듯이 10개를 먼저 암기하시는 게 후에 공부를 위해서라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규 같은 과목은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법규 공부 시간에 딱 나한테 주어진 10개라는 그 쟁점에 대한 암기, 그거를 딱 그 10개만 주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그 10개를 그냥 무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양이 적으니까 이 10개는 그냥 나중에 다른 10개가 주어지더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반복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양이 적으니까. 부담이 좀 확실히 덜 됐죠. 그리고 처음에 10개가 A급, 완전 A급 10개였기 때문에 이거 암기랑 이 주제 하나하나가 양이 굉장히 많았죠. 네, 맞아요. 근데 그 10개를 외운 게 아마 전체 공부의 한 30% 정도 분량은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어요. 누적적으로 암기를 하면 시간도 나중에 이제 복귀하는데 시간도 좀 많이 세이브가 되고 네. 또 암기가 되면 답안지를 쓰는 속도가 오히려 올라가죠. 맞죠. 맞아요. 네. 네. 그런 어떤 내가 누적적으로 암기를 했을 때 이게 답안지 작성하는 데는 어떤 도움이 좀 될까요? 저는 먼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적적으로 암기가 되면은 일단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완전히 누적적으로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답안을 쓰면서도 본인이 쓰는 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멈칫멈칫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시간이 결국 딜레이가 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누적적 암기가 되면 이를 막아줄 수가 있다고 보고 또 두 번째로는 누적적으로 암기가 되면 체계적인 답안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누적적으로 암기가 돼 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이해도가 상승돼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안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 목차들을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빨리 서술을 했기 때문에 뒤에 남은 시간에 관련된 논점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암기를 잘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적 암기라는 거는요. 뭐 중요한 쟁점 여러 번 봐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외워야 되는 개수를 정해놓고요. 순서대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계속.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법규적 쟁점이 200개다라고 하면 이 200개를 순서를 정해놓고 양이 많은 건 먼저 외워야 되는 게 맞고요. 양이 적은 건 나중에 봐도 되는데 어떤 순서와 어느 요일에 누굴 외워야 되는지를 우리 수험 기간 동안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만 시켜놓고 계속 외워주면 시험날 까먹지 않고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목표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누적으로 암기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워야 되는 가지수를 순서와 내용 범위를 양을 정해서 이것을 2차 시험 보는 그 당일날, 그 전날, 뭐 그 전전날 하루 이틀에 전체 리뷰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암기는 굉장히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어떤 방법으로 좀 느끼셨나요? 뭐 말로 했는지 썼는지. 저는 이제 학원까지 통학 거리가 왕복 2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만히 이제 서서 가기보다는 항상 조그만 서브 노트나 수첩에다가 적어서 매일 눈으로라도 계속 왕복 시간대 맨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눈에 익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손으로도 써보려고 하면 써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눈에서 손으로.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쓰면서 암기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조금은 올드 스쿨이죠. 쓰면서 이제 내가 오늘 그날 볼 쟁점을 이제 그냥 문제지라고 하나요? 답안지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쓰든 아니면 이거를 집중해서 쓰든 엄청 쓰면서 손이 있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한 다음에는 이제 백지에다가 내가 오늘 외웠던 그 쟁점을 내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지 끄집어내서 백지에 그 쟁점을 현출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암기는 근데 암기 방법은 아까 뭐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복기를 짧은 시간에 네. 암기가 되면 될수록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최대한 많이 보고 집중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서 포인트는 이제 집중해서 볼 파트만 짧은 시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되풀이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저희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이 방법 그대로 지금 2023년도는 유예생과 이제 1차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새로운 관리반을 꾸려서 이제 또 다시 공부 방법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공부 방법이나 암기 비법들은 이제 추후 저희 학원 카페 게시판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정해진 순서대로만 그대로 따라와만 주신다면 아마 보상복귀 공부하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왜냐면 저도 이렇게 제가 누적적으로 공부를 암기를 하면서 이게 되네 라는 생각으로 이 복규 점수가 그때부터 확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시너지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법규 공부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암기를 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다른 과목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역시 법규는 체계적인 공부가 되다 보면 사실 실무나 이론에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법규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지 실무 뒤에 보상 파트 부분도 법규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그대로 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실무 과목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상 부분에 대한 점수도 향상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반을 하면서 얻었던 그 누적 암기라는 비법을 실무랑 이론에서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 실무나 이론이 뭐 법규만큼의 암기 과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과목인데, 사실 그 누적 암기를 알기 전에는 하루 알고, 그 다음날 알고 하면은 이제 일주일 후에도 알고, 한 달 후에도 알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죠. 다 까먹죠. 다시 끄집어내고, 계속 끄집어내고, 주기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였는데, 법규 이제 관리반을 통해서 누적 암기의 비법을 알게 되고, 실무, 이론에서 뭐 보상 파트, 아니면 뭐 도시정비 파트라던가, 이론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외워야 되는 그런 개념들, 그런 거를 누적 암기를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네. 이제 암기, 우리 짧은 시간 공부해서 하기에는 이제 암기가 필수고, 이제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 항목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또 이렇게 효율적인 암기 방법과 순서, 이런 테스트들을 많이 거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또 두 분도 이제 또 지금처럼 또 이제 재능 기부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은 또 언제든지 학원 게시판을 통해서 뭐 저한테든 아니면 우리 유상평가사, 김남도 평가사한테 이메일이나 이렇게 상담 글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또 응대를 해드리니까 고민할 시간에 메일을 보내세요. 네, 맞습니다. 늦습니다. 네. 고민하기 전에 메일을 보내서 빨리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다음 단계 가시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네, 주시고 마무리 하시도록 하죠. 저는 정말 수험 기간 동안 사실 유쾌한 일보다는 사실 우울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은 그치만 언젠간 꼭 합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실 수 있으니까 파이팅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2년 3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 시행착오의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네, 공부 기간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겪었고 이제 우상 평가사님이 겪었고 그다음에 도승환 평가사님이 저도 겪었던 겪었었죠. 그런 시행착오들을 저희가 좀 잘 망라해서 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을 줄여드리고자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